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실 때쯤 되면 고향이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방송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돈을 잃어도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인 것 같은데 참 세월 빠르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여간 여러분을 위해서 원래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청성촌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제가 택배를 좀 많이 받았어요. 택배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는 저희 구에서 다 나눴습니다. 나누고 못 나눌 게 좀 있어요. 못 나눌 거는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정성이 있는 게 있죠. 못 나누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찾고 묻고 해가지고 그 가격만큼 제가 분명히,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여튼, 우리 수희 아저씨가 그래요. 사장님 좋은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좋은 일 아니고, 제가 여러분 곁에 그렇게 참 깊이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인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녹화할 때 이번 주에 변곡점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제 변곡점이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스피가 300일 이평의 이제 중요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스닥은 520포인트, 코스피는 반대로 좀 움직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코스피입니다. 이번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면요. 이 300일 이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가집니다. 300일 가졌는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면, 자, 20일 이평 위에 20일 이평이 이제 있습니다. 20일 이평이 있을 때 이 위쪽에 5일 이평과 10일 이평이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이평이 5일 이평과 10일 이평이 20일 이평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눌림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평과 10일 이평 아래에 있으면 음봉나면 이건 하락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캔들 차트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 속임수가 정확히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속임수거든요. 자, 특히 이제 이 자리가 속임수일 것이다. 근데 그날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1, 2, 3, 4, 5일인데요. 5일 녹화를 했어요. 이날 해가지고 속임수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이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우리가 가장 문제 부분이 이제 이 자리입니다. 작년 11월 초에 이동평균이 수렴해가지고 코스닥이 이제 크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500포인트 480까지 2단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확히 맞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했냐면 코스닥이 520포인트 300일 이평 다일 때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 다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510에서 전략 매도를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때 이제 모든 방송들이 코스닥을 어떻게 비중을 더 늘렸어요.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빠지면서 그 사이 먹었는 걸 다 토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300일 이평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300일 이평에 첫째는 이제 300일 이평의 황금성 완전 골드선이다 이렇게 골드라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평의 속임수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0일 이평이 어떻게 20일 이평 위에 5일 이평과 10일 이평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여러분 이제 좀 굉장히 충격이었죠. 얼마까지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불변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아다시피 38%, 62%, 요 38%가 여러분 아다시피 1965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포인트가
1800, 이제 한 70포인트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870포인트 궁극적으로 빠지더라도 한번 쉬어가는 자리, 그 쉬어가는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하프, 반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반 떨어지는 자리가 제가 볼 때 오늘 그 자리인데요. 1915포인트, 이 하프 떨어진 자리가 1915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915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15포인트가 바닥 자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변곡점 그 변곡점이 뭡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청송님 상승하면 얼마 뜨겠습니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상승하면 얼마 뜨겠나 묻는 분이 있는데, 그 상승에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핵심되는 부분이 300일 이평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300일 이평이 있는 자리가 하필이면 주가 자체가 이번에 하락에 주가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락폭에 자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제 하락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 아다시피 2분의 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폭에 또 38% 상승하는 그 자리가 하필이면 300일 이평 자리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960포인트 전후까지는 저는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정 마치고 주가 이제 구정의 주식 그 전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뭐 불안해하는 그런 분이 많은데 1960까지는 분명히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엘리어트 피봇 이론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물론 뭐 주가가 1800대 1700대 갈 수도 있습니다. 1800대 1700대 가더라도 주가 자체가 일단은 반등을 한번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방송이 여러분 아마 토요일날 명절 기간에 보일 건데, 여러분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해가지고 뭐 명절 음식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또 친척들도 안 반가울 것 같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명절 음식 많이 먹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해도 충분하게 될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일단 기술적인 이런 측면에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알죠? 뭡니까? 갭을 어떻게 메운다. 이걸 뭡니까? 천공갭이라고 했죠. 천공갭인데 천공갭은 메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갭 자체가 굉장히 깊습니다. 갭이 굉장히 깊어요. 그 갭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1945포인트 자리까지는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는 물론 여러분이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현금화에 줄여가고 주가가 했는데 여러분 현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고, 특히 주가 빠질 때 청송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가 빠질 때 그만 주가가 하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빠졌다. 그러면 좋은 주식과 어떻게요? 안 좋은 주식 다 빠졌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20% 손해났다. 그러면 좋은 주식은 마이너스 10% 손해났다. 그래도 마이너스 주식, 이 나쁜 주식을 팔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에 이제 DMI 주가가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모든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니까 주가가 막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부 떠들더라고요. 떠들기에 제가 그때 여러분 시황하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해도 DMI 차트가 기본적으로 골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말 안 듣고 끝까지 이제 방송에서 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권인이지만 우리 정권인은 전생에 아마 꼬리가 100개나 200개 된 천년 묵은 여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다. 오르면 뭐 때문에 오르다. 이런 식으로 저도 말 바꾸기 전문이지만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락폭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38% 반등하는 공문. 주가가 그 사이에 여러분 보다시피 1차, 2차, 3차 떨어질 때 계속 지그재그로 떨어질 때 하락폭에 38% 내지 62%는 계속 떴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최소 단파가 나와도, 단파란 말은 뭡니까? 짧은 파형이 나와도 주가가 38%니까 1955포인트, 300일 2평까지 올라간다. 300일 2평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시면 저 말을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이 무려 며칠 동안 올렸냐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코스닥이 그 사이 여러분 바닥치고 며칠 올랐냐면요. 무려 24일 올랐습니다. 24일 올라가지고 며칠 3일 만에 상승폭에 62% 빠지는 대참사가 났습니다. 이게 코스닥이에요. 제가 코스닥 여러분께서 끝까지 먹지 마라. 끝까지 먹이면 어떻게 해요? 3년 재수 없고 저점에 사면 2년 합의 5년 재수 없다. 저 말은 제가 여러분 저 때 현금화를 부르짖었는데 현금화 죽어도 안 납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뭐 갑니까? 전부 개별 종목 그러다 화끈하게 코스닥이 간다. 화끈하다는 말은 뭡니까? 올라갈 때 화끈하지만 빠질 때는 어떻게? 화끈 정도를 지나서 화끈 제곱을 어떻게 청양고추처럼 여러분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2평이 굉장히 그 사이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300일 2평이 얼만큼 중요하다. 뺏기려면 그냥 뺏기세요. 괜찮습니다. 300일 2평하고 200이나 220, 240일 2평 차이 별로 안 날 것 같지만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15%, 18%, 20%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도 또 현금화에 대한, 특히 코스닥이 배웠다시피 뭡니까? DMI 차트가 뭐로? 마이너스로 돌변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밤늦게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오자서,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좀 많이 읽습니다. 손자병법을 많이 읽는데요. 자. 손자병법의 이제 핵심이 뭡니까? 오자서입니까? 오자서와, 사실 공자가 한번 만났습니다. 공자를 만났죠. 오자서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공자저 때 질문을 합니다. 공자저 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세상이, 어떤 나라는 어떻게 굉장히 도둑놈이 많고 어떤 나라는 도둑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주춤주춤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백성이 도둑놈이 많다. 백성이, 범법자가 많다. 범법자가 많다는 것은 공자왈 뭐라고 말하시느냐면요.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어떻게 벼슬 아치들이 도둑질을 하고 법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벼슬 아치를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다. 요즘에 이제 불경기다 합니다. 불경기다 하는데, 불경기가 이 주식을 보면서 너무 울분을 토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국민을 위하는지, 안 위하는지, 제가, 이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할 때 속된 말로 이 방송에서 증권 방송에서는 뭐냐? 첫 번째는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렇지만 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래가 이미 증권이랑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법집행은 뭡니까? 책에 인터넷 몇 개 보는 그런 공부로는 안 된다. 더욱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 여러분, 2014년은요, 더욱더 제가 여러분에게 양다리 걸치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오자서가 그때는 뭡니까? 오자서가 참 공자님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공자님은 별명의 첫 번째 뭡니까? 상가집계 아닙니까? 상가집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제사의 보공이자 제사상 보공. 자, 상가집계는 뭡니까? 상가집계는 공자의 그 제자들이 공자 일하면 뭐 가지고 경제가 배고파 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상가집계라고 누가 지칭을 했죠. 보공이 뭡니까? 제상의 보공.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헛수아비를 만들었어요. 헛수아비. 집으로. 그 집이 제사 지내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제사 지내는데 그걸 보공을 신주다시, 이게 신주죠, 신주. 신주 모십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이 보공 발로 차쁘고 어떻게 해요? 발로 차쁘 갑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증권회사 직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마찬가지지만 추천주 할 때 좋다가 빠지면 뭐합니까? 빠지면. 책임 없는 짓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식 살 때 좋다, 급등주, 여러분 압니다. 삼성전자 사가 기다리고 우량주 사가 기다리면 돈 먹는다 알면서도 급등주 사거든요. 왜? 이 보공 형태가 되지 마라 말해 뭐. 자기 주식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그거 좋아 보이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대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300일 입평.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뭡니까? 이 300일 입평의 저항이 앞으로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미 다였던 거는 떨어지고요. 자, 하락에다 다였던 거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 뭡니까? 이따가 떨어지는 것들은 올라오기 쉽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가 조금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술적,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디 1950에서 60짜리. 그리고 이 자리가 과거에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의 몇 자리? 38% 조정 자리입니다. 상승의 38% 조정 자리고요. 이번에 이제 하락의 어디? 38%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38% 자리, 하락의 38% 자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주가는 1960선 전후까지는 어떻게 이번 구정 마치고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핵심이 뭡니까? 300일 입평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반등하면 더욱더 현금화에 주력하는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시황을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폭의 38%짜리. 그 다음에 이제 하락폭의 38%짜리. 이 자리가 1955포인트에서 1965포인트짜리다. 요까지는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의 반등. 특히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과연, 왜?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주가에 닿는 영향이 워낙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보면,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 사이에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밑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인데,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항시 종합주가주를 이제 리드한다. 리드한다는 말은, 끌어당길 때 먼저 끄집어내리고 올릴 때 먼저 올린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128만 원인데 더 떨어질 것이냐 볼 때,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래 급락하는 날도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 안 나는 첫 번째 이유가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야 되는데 안 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주가는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옵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옵션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옵션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 선물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제 여러 번 선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가 선물이죠. 선물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선물의 평균 가격이 중요하다. 이 평균 가격이 제가 여러분 260이 지금 평균 가격이 항상 먹겠습니까? 5와 10짜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 빠지면 250만 원 깨지고 10 빠지면 500만 원 깨지는데 260이니까 255, 250이고요. 위로 가면 265, 27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260 평균 가격에서 250 이하 가니까 강력한 어떻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어제 종가도 250에서 땡기는 부분인데 250이 이 자리입니다. 255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265자리가 이 자리고 270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물의 평균 가격이 250이면 255, 그럼 반등이 255까지 달 것이다. 255자리가 하필이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뭡니까? 여러분 하락폭의 38%짜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가 종합주가 지수 아니고 선물이 종합주가 우선입니다. 선물이 우선인데 제가 볼 때 선물의 우선이 거기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봐서 255 저는 255 더 뜬다고 보고 있어요. 더 뜬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인지를 조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250인데요. 255를 떠나서 250 한 7에서 8까지는 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이유가 기관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물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서서히 외국인들이 풀에서 콜로 돌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똘똘 뭉치고 개인 혼자 지 잘났다고 떠든다 이 말이죠. 개인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외국인과 기관에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가가 반등 국면이다. 그 반등하는데 그러면 청송님 그 반등하는데 반등의 국면이 언제쯤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송님 그러면 주가 반등하는데요. 반등을 언제쯤 더 이제 많이 할 것입니까? 그런 걸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아시겠죠. 일목균형표 보시면 자, 일목균형표에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뭐라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20일을 치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목균형표 특강을 2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2주 걸쳐서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2월 들어서 이번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주가가 상승해도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요걸 뭡니까? 요걸 우리가 보통 정배열, 이걸 호전이라고 하죠, 호전.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 기준선이 위에 있는 경우 있어요. 이걸 역전이라고 하죠. 이걸 역별이면 역별. 이걸 뭡니까?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주가가 상승할 때 역전 상태에서는 아무리 떠도 다시 내려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게 전환선이 밑에고 기준선이 위에입니다. 제가 주가가 아무리 또 내어서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빨리 내려온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밖에 있다면 그러면 반대로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밑에 있으면 주가가 음봉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바뀐 상태에서 올라간다. 내가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먹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이거는 속임수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선사님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교차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감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러분 이걸 항상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환선, 왜 그렇습니까? 전환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이 계죠. 주가가 상승해서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해야 되는데,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려고 하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위에 안 간 상태에 주가 올라봐야 그거는 속임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이겠죠.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그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환선이 꼭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그러면 청송님 선행 스팬원이 상승할 때 기준선이 위에 있는 경우 없습니까? 위에 있는 경우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 있는데 이때 선행 스팬원 상승은 속된 말로 속임수고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옵니다. 금방 내려옵니다. 오늘 내가 이제 일목균형표 이걸 안 하려고 하다 좀 하는데, 요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종목 한번 볼게요.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뭐 DMI도 해야 되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청송촌론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선행 스팬원이 상승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선행 스팬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리가 뭡니까? 역별 상태죠. 역별 상태인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떴습니다. 선행 스팬원 이어서 떴어요. 여기서. 떴는데 그날부터 주가가, 자, 보세요. 자, 26일 앞에거든요. 26일 앞에면 여기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뭐 나오면 선행 스팬원이 상승했죠.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떠야 되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답으로 빠집니다. 답으로 빠져요. 이걸 여러분이 인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 스팬원이 뜨더라도, 자, 선행 스팬원이 뜨더라도 호전 상태에서 떠야 됩니다. 호전 상태에서. 호전이 뭡니까? 전환선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종합주가 지수도 여러분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떴습니다. 떠가지고 26일이 여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26일이, 자, 여기 조금 떴죠. 떠다가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임수의 전제가 뭐냐면, 속임수의 전제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별 부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 역별을, 요런 걸 잡아내는 게 뭐냐면 DMI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DMI를 굉장히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DMI를 믿으셔야 됩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DMI 차트가 이렇게 잘 맞는 줄은 진정난 몰랐을 겁니다. 진정난 몰랐다 이렇게 보는데 DMI 차트가 이렇게 잘 맞는 줄은 진정난 몰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강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가가 상승해도 DMI가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서 빠질 때 급락 나옵니다. 겠죠? 그때 언뜻 보면 선행 스팬원이 반등을 조금 했단 말이야. 조금 했으면 주가 뜰 것 같지만 이 속임수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뜰 때 전환선과 기준선, 거기 전환선 기준선. 야, 청송님,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인데, DMI가 어디 데드 크로스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데드 크로스인데 주가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 관리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선행 스팬원이 올라가면 무조건 콜입니다. 그 대신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인데 선행 스팬원이 떨어질 때 풋이냐? 풋 아니다. 이 말이죠. 풋 아닙니다.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배열 때 주가가 떨어지면 풋입니다. 매도 치면 올라갈 때 콜이냐? 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전환선 기준선 이걸 갖고 하면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이때 걱정하지 마. DMI에 뭡니까? 골든 크로스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만큼 좋은 차트다 이 말입니다. 응?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만 이 말이 뭡니까? 자, 오늘 DMI 차트입니다. DMI 차트를 보실 때 자, 이제 방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선행 스팬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이제 나오겠죠. 올라가느냐. 왜 그렇습니까? 선행 스팬원은 26이니까 DMI 앞에 26을 보면, 자, DMI를 한번 끄어봅시다. DMI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이 데드크로스 난 상태에서 26을 쭉 봅니다. 26 쭉 보니까 그때 하필 선행 스팬원이 꺾이더라 이거죠. 스팬원이 꺾이더라. 선행 스팬원 꺾이면 푸시인데 그때 DMI가 데드크로스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선행 스팬원 자체가 약간 후행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DMI 차트로 커브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때그때 빠른 포인트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속임수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주식을 한번 봅니다.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한번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특이한데 DMI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DMI 차트를 갖고 이제 선행 스팬원을 판답니다. 그 선행 스팬원이 결론은 뭡니까?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속임수가 있습니다. 속임수. 그게 우리가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실적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실적비 저평가니까 주식을 사라. 그거는 조금 안 맞거든. 요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장 우리가 좋은 게 이제 낙폭과다 이제 우량주입니다. 낙폭과다 우량주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악재나 호재 나올 때 신문이 희한하게 기술적 분석에 악재가 나올 때, 나오기 전에 꼭 신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는 타임에, 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타임,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는 그 타임에 뭐가 터졌냐면, 자, 선행 스팬원이 상승을 합니다. 선행 스팬원 상승하는 타임에 뭐고, 마이너스 DMI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요 상승이 무슨 상승? 속임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주식들을 좀 볼게요. 주식들을 보면,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아직까지도 뭡니까? 자, 볼 것 없죠.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원이 가장 속 아플 때가 뭐냐면 횡보할 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이 횡보가 콜을 위한 행보인지 풋을 위한 행보인지 헷갈려요. 근데 지금 보면 뭡니까? 지금 지금 풋 자리지만 마이너스 DMI가 꺾이는 자리다. 이 말은 뭡니까? 골드라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 횡보, 같은 횡보도 우리가 이 주가가 횡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정이라고 하죠. 이 조정이 플러스 조정이 있고 마이너스 조정이 있습니다. 이 조정을 그 누구도 이때가 플러스 조정인지 마이너스 조정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뭡니까? 추세는 풋이지만 곧 뭡니까? 곧 한 번만 더 오르면 뭐가 된다고요? 이 횡보가 무슨 조정? 지금은 뭡니까? 마이너스 조정. 거기서 뭡니까? 플러스 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조정.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 뜨고 100포인트 뜨면 우리가 날수로 치면 이게 30이고요. 이게 70입니다. 70.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가, 상승이 30이고 70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과 하락이 30%, 38%고요. 횡보가 62%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횡보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 횡보할 때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올라가면 두드러 팹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때 그 횡보할 때 우리가 주식 보면, 자, 주식을 쫙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게 더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 모릅니다. 실제로 주가 내가 제일 꼭지에 팔러가는 습관 때문에 팔고 나면 주가 더 오르죠. 이럴 필요 없죠. 왜? 주가라는 게 주가가 작전주 빼놓고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면. 왜? 쌍봉을 그리든지 헤드앤 숄더를 그리든지 역헤드앤 숄더를 무조건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주가가 꼭지에서 횡보를 하죠. 그 횡보를 합니다. 그 횡보할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야 선행 스팬원이 빠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쭉 나옵니다. 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가 26을 또 끄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26을 끕니다. 26을 끄니까 선행 스팬원이 아직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행 스팬원이 올라가고, 근데 그 자리에 또 봅니다. 내가 그 자리 보니까 아직 콜이에요. 여기 콜이란 말이에요. 콜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내가 선행 스팬원을 계속 봅니다. 선행 스팬원이 여기서 꺾였어요. 꺾여가 26일을 보니까, 꺾였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봅니다. 그 자리에 DMI를 딱 보니까, DMI가 그날 따라서 처져요. 같은 횡보죠.
같은 행보인데 콜 자리와 푸 자리가 뭡니까? DMI 차트로 나오더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콜과 푸시. 응? 같은 자리에 콜과 푸시 DMI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 우리 개인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횡보 때.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뭐 했습니까? 21일평 위에 5일이평과 11일평이 올라온 상태에 주가 빠지는 거는 눌림목이고, 21일평 아래 5일이평 10일 밑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하락이다 했죠. 하락. 왜? 우리가 그 사이 오르는 거하고 내리는 것만 생각했지, 횡보 때는 생각 안 했다.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상승해가 횡보할 때, 아니면 하락해서 횡보할 때, 이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때 초반 액션이 뭡니까? 하락. 여기는 푸 횡보고, 그 다음에 콜 횡보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콜 횡보에서 푸 횡보. 이 푸 횡보로 갈 때, 이 시점에서 주가가 우리가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매수를. 그것도 아니고, 이제 주가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주가 올라가, 신고가 나는 거. 신고가 나는 거. 왜? 신고가 나가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회원 가입시키고, 내려가면,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여러분 2014년도는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서 고객님 따끔이 없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의 힘들다. 제가 올 초에 여러분 지난주 12월에 시황을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장 없습니다. 그러나 장 있다고 산타 랠리, 그 다음에 신년 랠리 있다고 어만상 뜯어 놓고 신년 첫날부터 신년 첫날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첫날 이미 그 전날 이미 DMI가 꺾였단 말이에요. 신년 첫날 아침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안 팔면 여러분 피눈물로 첫날을 맞이할 것이다. 말 안 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응? 작년에도 내가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여러분 제가 1월 주가가 최고 높은 꼭지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말 안 듣는 거 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식이 주대를 좀 있어야 줄 때, 그래서 여러분 선행 스프레드 원을 볼 때 DMI 차트를 충분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대 좀 갖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선행 스프레드 원이 계속 하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이제 횡보하겠죠? 주가 횡보합니다. 횡보하겠죠? 횡보할 때, 자, 반등하면 반등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 반등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했죠. 반등했을 때, 자, 지난주 이제 반등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1570포인트 이상 갈 거, 75 가까이 갈 것이 갔어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그 반등해가지고 DMI 차트가 골드 크로스가 그러면 두 개죠. 선행 스프레드 원도 뜨고 DMI 차트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주가는 그때 놔두는 거고, 반등했는데 DMI 차트 골든 크로스도 안 나고 선행 스프레드 원도 상승 안 한다. 두 개도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반등 자리에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그걸 여러분들이 섣불리 생각합니다. 응? 그거 여러분 빼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송님, 이거 되게 어려울 거 DMI 차도 모르면 서울경제나 제때 전화 주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세하게. DMI 차도 너무 좋은 차트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했죠. DMI 차도 6시간째입니까? 5시간. DMI 차도 여러분 이제 속이 시원할 겁니다. 지난주께 복잡할 수도 있는데, DMI 차도 지금 주가 뭡니까? 계속 푸추세다. 1월, 금음날부터 계속 푸추세. 아직도 푸추세. 아직도 푸추세라고, 푸추세. 콜 추세. 그 반등했을 때 이게 골든 크로스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를 깊이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만, 주식. 나는 제일 웃기는 게요, 1년 365일 텔레비 나와가지고 매일 추천주 하는 사람. 천재. 매일 추천해요. 아니, 우리 시청자들 주식을 어떻게 사? 뭐 산단 말이야. 그래도 매일 추천합니다. 매일.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추천주를 관심주에 놔둬야 됩니다. 추천주. 누가? 신똘똘, 신청송,
신문계, 뭐 추천주가 쭉 있으면 이어서 뭐 실적도 좋고 막 하면 바로 삽니다. 뭐 만들었다 신약 개발했다 바로 사지 말고 여기 탁 해보세요. 여기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 실적 이런 건 다 좋아. 실적 이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제일 많이 빠지고 어떻게 투매난 종목, 그 종목 사봤어요. 그 종목 사기 제일 시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저때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내가 팔고 폭락했죠? 첫 번째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했죠? 응?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트 쳤죠, 히트. 삼성 엔지니어링 55,000원 추천해가지고 내 팔고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GS건설 추천했죠? 아시죠? 여러분, GS건설. GS건설 추천해가지고 여러분을 아주 기쁘게 해줬습니다. GS건설. 무지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LG전자 추천해가지고 행복을 줬는데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종목. 대우건설. 악재. 대우건설이 오늘 엄청난 수익. 대우건설 추천해서 그래서 물렸어요. 저는 오늘 엄청난 수익 났단 말이에요. 낙폭과대. 오늘 DMI. 자, 오늘 주가 떴죠? 떴는데 DMI가 골드 났죠? 이러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주가가 떴는데 DMI 안 나면 자르는 겁니다. 오늘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요즘에 제일 가르치는 횡보 국면을 많이 가요, 횡보. 횡보 국면을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 횡보 국면에서 액션을 취하는. 횡보 국면 차트들이 많아요. 그 횡보 국면을 분석할 때, 주가가 횡보할 때 내가 제일 힘들거든. 이 횡보할 때 뭡니까? DMI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이 횡보가 플러스 횡보인지 마이너스 횡보인지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횡보할 때, 주가가 액션을 내가 어떻게 주가 오르는데 팔지 말고 내리는데 사지 말고 어떻게 횡보 국면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 상승에서 횡보 그 횡보에서 여러분 한번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도 이 명절이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명절 그 편에 보면요. 저는 보면 주위에 꼭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많은 거 요즘 뭐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좀 챙겨가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리시면 복 받지 않을까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천님 친창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